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갇혀 지내는 답답한 나날이 계속됩니다. 아이들과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종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세종시 전으면 금사리 율산농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해발 400m의 산으로 둘러싸인 10만 평, 드넓은 농원을 내 집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물 뜯으러 와도 좋지만 허전한 산길을 등산하는 것도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높은 곳으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국사봉이라고 그래요. 해발 406m인데 세종시에서는 운주산이 408m고 저게 406m로 두 번째로 높은데 저 능선 넘어서는 공주 정안이에요. 이쪽 능선 넘어서는 또 천안이에요. 그런데 저 농장의 그 스카이라인이 금북정맥이라는 그 백두대간에 딸린 한 개 정맥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저희는 뭐 산 거의 7부 능선쯤에 와 있기 때문에 한 30분만 올라가시면 정상에 서시게 되는데 그 능선을 따라 이렇게 쭉 걸으시면 그 전국의 그 산악 매니아들이 오셔서 그냥 폐찰이 쭉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으실 필요도 없고 실제 등산을 하시면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그래서 눈이 왔을 때든 뭐 또 여름이든 실제 한 2시간 코스만 등산을 해보시면 정말 이게 좋은 산이구나. 그 정맥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뭐 한 1시간 반 코스를 금북정맥을 종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한번 같이 등산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계룡산이죠? 네. 저 끝에 능선이 계룡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부분이 계룡산 능선이고 그래도 오늘 날이 좋아서 여기서는 매일 보이는 데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 여기 우리 1월 1일 되면 해맞이를 이쪽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그 해맞이 동영상도 많이들 찍고 가시고 그 멀어도 어쨌든 여기서 계룡산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이것도 너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요즘 정말 그 자연에서 이렇게 뭐 또 코로나 이렇게 걱정 가지신 분들 오셔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또 체험하시고 나물 채취도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건강이든 뭐 정신적으로든 많은 위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그냥 무심코 지나셨지만 사실은 나물이 굉장히 많이 심겨 있는 나물.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 이거 혼잎나물 아세요? 네. 네, 이게 저 화살나무고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 명이나물, 고사리, 치나물을 제가 한 4만 평 정도가 심겨 있어요. 이제 그 나물 체험들도 오지만 한번 오시면 여기 밑에 한번 와서 나중에 삼겹살만 갖고 오시면 명이나물 자연의 느낌. 사람 좋은 최원규 농장장은 처음 만난 이들에게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산으로 들어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유명한 브랜드였던 시대 와이셔츠 회사 사장이었던 주인장은 돌연 전으면 금사리로 들어와 서부 개척시대처럼 나홀로 10만 평 드넓은 산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없이 움막에 살면서 오늘의 천국 같은 알밤 농장을 일구어냈습니다. 농장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지게로 쌀과 김치를 나르고 눈이 많이 올 때는 3개월 동안 꼼짝없이 갇혀 살기도 했습니다. 산속 깊숙이 자리 잡아 주인장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덕에 율산농원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고립됐을 때는 주로 예. 뭘 드시고 살았습니까? 주로 뭐 이제 배추 종류나 뭐 이런 거 흙에 무 같은 거 흙에 묻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흙을 파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저장. 왜냐하면 그땐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트랜지스타에 두꺼운 그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그냥 일반 방송만 듣고 텔레비나 뭐 정말 세상을 아예 모르고 산 시절도 있었어요. 라디오 트랜지스타만 듣고 그런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8년을 했으니까요. 8년을. 그러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산을 가꾼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실제 본인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또 더 느끼시지만 매일매일 그 산이 달라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 위안도 되지만 산을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제 스스로는 뭐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큰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3년이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도 오셔서 같이 힐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데는 정말 그냥 임업인의 그냥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뜻으로 어쨌든 또 이렇게 뭔가는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는 남겨놓고 간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이제 매일매일 좋아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유하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저는 바위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그래서 그 당시에 졸졸 흘러나와 산사나이 최원규의 목을 적셨던 생명의 물. 지금은 인근에서 유명한 약수터가 되었습니다. 거친 나물과 김치로만 살았지만 60이 넘은 지금도 거친 산을 매일 오르며 힘이 팔팔한 것을 보면 아마도 율산 약수의 덕인 것도 같습니다. 당시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움막이 있던 곳에는 현재 펜션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산농원의 봄은 늦게 찾아옵니다. 아랫마을보다 봄 소식이 열흘 정도 늦습니다. 산이 높아 일교차가 큰 덕에 벌레가 적어서 유기농 알밤을 생산하는 데에는 아주 적격입니다. 봄이면 알밤나무 아래에는 명이나물, 고사리, 곰치, 혼나물 등 나물 천국이 됩니다. 모진 산바람을 맞고 고개를 내미는 율산농원의 산나물은 그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촬영을 시작한 오늘은 3월 22일. 가장 먼저 명이나물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울릉도 개척 당시 봄이면 먹을 것이 떨어져 온 식구가 배를 쫄쫄 굶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녹은 눈을 헤치고 올라온 나물이 명이나물입니다. 이 나물 덕에 명을 겨우 이어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에 뒤이어 나오는 혼잎나물도 그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화살나무거든요. 화살나무인데 이 화살나무의 새순을 혼잎나물이라고 그래요. 이 혼잎나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도변으로 한 300주 이상을 심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나물이 올라오셨을 때 요거 그 첫순을 새순을 이렇게 채취하셔가지고 나물을 무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입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고요. 조금만 한 열흘만 있어도 이제 이게 나무를 이제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산에 네. 지금은 명이나물밖에 없지만 네. 어떠한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까?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명이나물이 그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 모든 나물 중에 명이나물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여기는 고사리, 취나물, 더덕, 두릅 여러 가지의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뭐 4월 중순쯤 되면 또 이제 전부 보실 수 있고. 남을 뜯느라 드넓은 10만 평 산에 흩어져 있으면 서로 찾기도 힘이 듭니다. 요즘같이 답답한 때에 아이들과 하루 놀고 가기에는 적격입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후젓한 산길을 함께 걷다 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확 트입니다. 아직도 거친 들판에 늑대 같은 야성이 살아있는 주인장은 의외로 순진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율산농원에 와서 나물 캐고 바베큐 해먹고 약수만 떠가도 되겠지만 주인장을 초대해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인간 승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